지난 영상에서 그때 안 사길 잘했네 탑5 기업을 꼽아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지포인트는 미주부의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밸류체인에서는 여기 전기차 부분에 충전소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소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지포인트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차지포인트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기 전에 전기차 충전소 분야를 먼저 공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 비즈니스가 실제로 돈이 되는 비즈니스인지 말이죠. 단순히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니까 충전소도 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알아보고요. 전기차 충전소의 수익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어떤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은 이렇게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미주부의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소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용 충전이 있는데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차고지 충전은 도심 전기버스나 차량 공유 업체들한테 해당되는데요. 아직은 대중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중심 시설 내 충전이 있는데요. 대형 마트나 공용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주차 중에 충전할 수 있죠. 그리고 주행 중에 불가피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현재 주유소와 같이 주행 중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왜 알아봤냐면요. 가솔린 차와는 다르게 전기차는 아무 데서나 충전할 수가 있잖아요. 가솔린 차는 반드시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해야 하고요. 자, 그런데요,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차지포인트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수익 모델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테니까 충전소도 잘 되겠지 하는 1차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의 충전 패턴도 파악해봐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도 이런 케이블만 있어도 가정용 220V에 플러그를 꼽기만 하면 충전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충전소의 표준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기차 제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커넥터 사양이 다르거든요. 핸드폰 충전 포트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충전기 커넥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기차 제조사별, 국가별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전기기에 여러 가지 커넥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 부분은 전기차 충전 시장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비즈니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있는 장비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인지 알려주거나 충전 시간을 예약하는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이렇게 충전기를 클릭해서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가격을 선택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앱에서 결제까지 연동이 되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는 충전소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기차 충전소 정보 외에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차지포인트 같은 기업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밸류체인에서 여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부분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의 수익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차 연료와 비용 차이가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휘발유나 디젤, LPG 차량들과 전기차의 연료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행 거리는 1만 킬로미터를 운행한 걸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단위 가격은 리터당 가격이나 킬로와트당 단가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 킬로를 기준으로 한 총 연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용이 나온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비가 100만원 정도 필요하고요.
전기차는 27만 5천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리터당 1,61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요. 세금이 923원으로 약 57%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을 제외하고 주유소 유통 마진은 71원 정도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1리터를 1,610원에 팔면 71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자, 계산해보면 일반 주유소의 유통 마진은 4.5%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1000km를 한 군데 주유소나 충전소만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휘발유 차량일 경우에는 100만원에 4.5%가 주유소의 수입이니까 제가 한 주유소에서 100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주유소는 45,000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1000km를 주행한 경우는 27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충전소 마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거든요. 좀 넉넉히 잡아줘서 10%라고 가정을 해도 27,000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가요? 전기차 충전소의 마진이 10%라고 해도 주유소보다 수입이 작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수익성이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도 현재의 주유소보다 수입은 작을 테니까요. 물론 전기 충전료가 현재 수준보다 더 상승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요. 아무튼 이 자료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자, 이 기사도 한번 볼까요? 전기차 충전소가 낮은 수익성 문제로 사업 가치가 떨어져서 확대가 제한된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일단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도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자리만 차지하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도 한번 보면요. 전기차 충전기는 놀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충전기마다 기본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인데요. 충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료도 낮춰주고 충전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기본요금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속 충전기 한 대당 월 10,000원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충전소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료가 없어도 지금 적자인데 기본요금까지 생기면 더 큰 적자를 본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앱이 파워큐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앱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기 한 대당 10,000원씩 기본료가 나간다면 매월 1억 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본료가 아니더라도 매달 2천만원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충전기 한 대당 20kW 이상의 충전이 이루어지는 충전기는 전체 충전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곳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봐야 충전하는 차량들 2세대 정도밖에 못 봤고요. 아직까지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2-3년간은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기사에서도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충전소 시장은 2023년이 넘어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기차 보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배터리 용량도 더 커지게 되면 완속 충전기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차지 포인트는 레벨 2 완속 충전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2위는 테슬라고 3위가 블링크 차징이네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레벨 3 급속 충전소 시장의 점유율인데요. 1위가 EV고고 2위가 테슬라, 3위가 차지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완속 충전 방식은 아파트나 집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면 실용성이 없겠죠. 싼 맛에 충전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지포인트에 투자를 검토한다면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완속 충전기들이 다시 급속 충전기로 교체가 돼야 한다면 이 비용 부담을 차지 포인트가 하게 될 건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충전소 운영업체가 급속 충전기로 교체를 하면서 재오더를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차지 포인트가 아닌 다른 업체의 급속 충전기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충전소 시장도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이라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또 뛰어들게 될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전기차가 많아지니까 충전소 기업에 투자하면 대박 나겠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변수나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차지 포인트와 EV고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가 투자할 회사를 찾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유하고 또 같이 공부하자는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회사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를 리뷰하는 수준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업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구조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싶었고요.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차지 포인트와 EV고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멤버십 등급에 대한 문의를 자주 하시는데요. 등급에 따라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후원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고요.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 자료를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회원님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을 좀 공유해 달라고 하셔서요, 그때그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한 밸류체인에서 충전소 키워드에 차지 포인트와 EV고가 나왔었죠. 또 배터리와 관련한 밸류체인에서는 이렇게 국내 기업들도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2부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열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보면서 1차로 또 필터링을 했었고요. 필터링 했었던 가장 큰 목적은 향후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차로 필터링된 기업들 중에서 저는 4개 기업에 조금씩 투자를 했었는데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와 후성, 퓨롭틱스, 그리고 신흥 SEC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모 신소재는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50% 가까이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치 평가만 잘하고 투자를 해도 큰 리스크를 없앨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 평가를 꼭 해보셨으면 하고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어떻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지도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2부 영상에서 차지 포인트와 EV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영상은 왜 조회수가 잘 안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에 위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좀 속상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힘들 때일수록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해 나가자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